현성은 인터뷰 날 본 나영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가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최 PD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진수지 밟아버리겠다고 그렇게 아득바득하더니 꼴 좋다. 최 PD의 도발에 나영은 발끈했죠. 분명 나영은 수지와의 대결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나영은 처음부터 나랑 미국에 갈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저 시간을 벌려고 아이 핑계를 댄 거지. 그 여자한테 중요한 건 해들 재단을 차지해 진수지를 이길 생각뿐이지. 현성은 자신에게 남은 건 이혼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임신한 나영과 이혼을 생각한다는 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준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현성은 진나영이 진실했던 적이 있었나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위자료로 한 푼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성은 생각했습니다. 최 PD에게 전화를 걸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거겠지. 동영상 조작 때문에 하던 프로그램도 잘리고 강등까지 됐다니 진나영에 관해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거야. 최 PD는 나영에게 진수지를 밟아버리겠다고 아득바득하는 걸로 보아 진나영의 속내도 꽤 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PD와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 날 주고받은 눈빛이 뭔가 현성에게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나 보네. 최 PD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기대되네. 현성은 술집으로 들어오는 최 PD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수지 동영상을 양심 고백하신 PD님이시죠? 그때 얼핏 듣기로는 하시던 프로그램도 그만두셨다고요. 피해를 꽤 보신 것 같던데요. 최 PD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숨바꼭질 프로에서도 잘렸습니다. 이제 메인 PD도 못 맡고 좌천됐지만 아무도 원망 안 합니다. 진나영에게 속은 전부 제 탓이죠. 본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는 진나영 씨 말만 믿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진수지 씨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현성이 물었습니다. 양심 고백은 그것뿐인가요? 더 숨겨진 이야기는 없나요? 최 PD가 답했습니다. 그때는 진나영 씨가 집에서 언니랑 차별만 받았다. 잘하면서 상처가 많았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나영 씨가 상처가 큰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안쓰럽던지. 현성은 자신이 나영에게서 똑같은 멘트를 들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최 PD가 부끄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속내를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점점 진나영 씨랑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운동도 함께하고 현성은 점점 기가 막혔습니다. 진나영이 모든 남자를 똑같은 수법으로 꼬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최 PD는 현성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 진나영 씨가 인기 있는 리포터는 아니었습니다. 제 프로그램의 메인 리포터도 되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기는 합니다. 나영 씨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분께 제가 술김에 못할 말을 했네요. 제가 한 말은 잊어주세요. 본부장님. 현성이 궁금한 건 따로 있었죠. 나영 씨랑은 언제까지 만났습니까? 최 PD가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더니 그의 눈빛에서는 술 기운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PD가 말했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갑자기 제 전화는 피하더니 들리는 말로는 어디 부촌 오피스텔에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최 PD가 나영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자연스레 현성은 나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현성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현성은 생각했습니다. 나랑 만나던 시기와 겹치잖아. 콩이가 내 아이가 맞기는 한 거야? 함께했다는 그날 밤이 정말 존재하긴 했던 걸까? 현성은 나영에 대한 배신감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진나영 내 말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이 해들가에서 내가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한편 우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수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온 거 혹시 진나영 씨가 개입한 거야? 이미 우리는 의학 지식과 빠른 눈치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기자도 유전자 검사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는데 의사인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수지는 아직은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게 확실해지면 그때 말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진태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에게 넥타이핀을 채워보고 진나영이 방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누군가 개입을 했다면 나한테 확인할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아직 어머니 정보가 남아있을 거야.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만약 또 불일치로 나오면 누군가 어머니 거에 손을 댔다는 뜻이겠지. 절망에 빠져있던 수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김마리를 찾아가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기관이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김마리는 우리의 질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때문에 불일치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을 찾았으니 이제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김마리 앞에서 차마 남편과 며느리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누군가 우리 모자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거라면 저는 꼭 범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직접 유전자 검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김마리가 의뢰한 곳인 만큼 유전자 검사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당신네 회사가 잘못된 결과를 줘서 내가 평생 우리 엄마를 못 만날 뻔했다고.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연구원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희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99.99%입니다. 결과가 잘못될 리 없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뻔뻔하긴. 다른 곳에서는 모두 일치한다고 나왔어. 당신들만 틀렸다고. 연구원은 벽면에 걸린 인증 마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국내 최고입니다. 법원에도 제출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해봅시다. 검사가 끝나면 검체는 버려도 유전자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마리 씨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죠. 연구원은 일반인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칫솔입니다. 여기 김마리 씨의 동의 서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틀리면 당신네 연구소는 문 닫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하루 만에 나오니 그때 다시 얘기하죠. 다음 날 우리는 연구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고 다시 검사를 했지만 두 분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제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연구원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원님. 제가 연구원님과 연구소를 시험해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부모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전문 지식을 말씀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김마리 씨의 유전자 정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50대 여성의 유전자가 아니라 30대 초반 여성의 유전자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연구원의 말을 듣고 진나영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진나영,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왜 나랑 우리 엄마를 못 만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런 짓을 꾸미다니. 가만 안 둘 거야. 옆에서 함께 검사 결과를 들은 수지는 흥분한 우리를 말렸습니다. 오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돼. 난 아무래도 이번 일이 나영이 혼자 벌인 게 아닌 것 같아. 수지가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나영이가 방에 몰래 들어왔었어. 날 보더니 후다닥 나가더라. 넥타이핀을 찾는 거냐니까.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찾으러 왔대. 기가 막혀서. 지난번부터 서랍 속이 엉망이라 누군가 만졌나 했는데 핑계가 좋더라. 우리는 수지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수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영이가 넥타이핀을 찾을 이유가 없어. 이건 아버님이랑 관련된 거잖아. 그런데 나영이가 왜 이렇게 이걸 열심히 찾았을까? 아무래도 나영이랑 아버님이 같이 무슨 일인가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에게 최선영에게 받은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수지에게 받은 서류와 넥타이핀, 유전자 조작 서류 등을 갖고 김마리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한진태와 진나영을 몰락시킬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됩니다.